자,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전문의 인성의 꿈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 두 분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옮기신 거였군요. 예. 저 드시는 줄 알고. 자,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운. 시장은 하락하긴 하는데 코스피는 0.5%,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좀 대거 하락하는 데 반해서 지수의 낙폭은 약간 제한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더 오를 때 우리 안 올랐잖아요. 그쵸. 영향을 받는데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뭐 대표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달러 강세 영향을 좀 받았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엔비디아부터 해서 그냥 메타, 테슬라, TSMC. 테슬라가 좀 영향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와 관계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대형주들이 많이 빠진 양상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덜 빠지는 거는 그동안 이제 못 올랐기 미국은 계속 올랐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거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엄청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에코프로 최근에 에코프로 뭐 LNF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냐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옮겨간다면, 그러니까 유통시장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거기에 담아야 될 바스켓이 있는데 바스켓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물량을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 쪽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공매도가 지금 매도 세력이 아니라 다 매수 세력, 그로 돌변했단 말이에요. 숏스퀴즈가 예, 나타나고 숏스퀴즈가 있죠.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더 크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문제 아닌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먼저죠. 그다음에 그거 합하고 LNF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형제 합하면은 시총이 무려 90조예요. 90조. 코스닥의 시총 전체가 450조 되거든요. 한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20%가 그러니까 뭐 2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코스피로 옮겨간다 그러면은 글쎄 코스닥의 어떤 왜곡 집중 현상은 좀 나아지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시총이 전체 시총이 한 20%대 딱 이제 그 네 개 종목을 합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전체적인 상황 이게 쉽지 않게 LNF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얘기는 했지만은 LNF 에코프로는 부인했잖아요. 네. 뭐 부인하든 말든 간에 지금은 옮겨갈 상황은 못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기대감은 좀 덜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 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은 보이지만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합쳐가지고 BM 에코 합쳐갖고 지금 거의 한 2조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시총의 한 4% 정도 적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4%는 많지 않은데 전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총의 2조 상당히 그거 공매도 웬만하면 해소시키려면 쉽지 않겠다는 게 기관들이 다 웬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주가 쉽게 빠지지 않겠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역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 그런 쪽에서 100만 원 좀 지금 전 120만 원까지 이제 에코프로를 봤는데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흐름, 또 대형주의 흐름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조정세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부침이 있을 것이다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시장 의견 바꾸겠습니다. 오루요? 네. 바로요? 왜요? 뭐 이렇게 포착이 됐나요 지금? 잘 올라오는데요. 다시 지금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네. 코스피도. 이럴 땐 힘내야죠. 힘내라 힘. 네, 5입니다. 네,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업으로. 이유는요? 지금 낙폭 왜 줄여가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쪽이 딱 돌릴 자리에서 지금 들어오네요. 매수자가. 네. 이게 뭐 기술적으로 그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나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아까 선물 매도가 강화가 됐던 부분들이 살짝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가 한 2,000개 안쪽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플러스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외국인 안쪽에서. 선물 매도가.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일단 좀 조정받을 자리에서 딱 조정받은 모습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가장 하락의 주역이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나 넷플릭스 모두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그런 흐름들과 또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은 오늘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또 나스닥 100 리밸런싱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거와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 연관성은 좀 없기 때문에 네. 또 우리도 나스닥 따라서 같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정은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낙폭을 줄일 것이다. 네. 여기 포인트를 보고 그냥 종목 대응이죠, 요즘엔요. 그렇죠. 네. 지금 장중에 뭐 삼성전자도 낙폭 줄여가고 있고 LG엔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전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좀 파란불이 쭉 보였었던 코스피 시장에 빨간불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가 물론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도 함께 좀 낙폭 줄이고 돌아서면 그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내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매기가 집중되고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오늘장에서 보면은 유한양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최근 뭐 JW 중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탈모 관련한 호주에서의 뭐 허가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종목들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시점에서 과연 투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OX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긍정의 O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모님. 네. 지금 사실 뭐 코로나도 계속해서 확산세가 멎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모멘텀이 새롭게 생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으로 오른다고 봐야 되나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예, 코로나 뭐 이제 관심 일본에서 없죠? 많이 한다라는데 네. 전혀 우리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걸리더라도 최근에 좀 많이 걸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걸려도 거의 뭐 감기 수준으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네. 유행병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동떨어진 얘기 같고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한 종목 있어요. 현대바이오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바이오가 우리나라 치료제로서는 거의 최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치료제. 치료제. 예, 치료제로 치료제로 치료제 나오는 게 모멘텀을 현대바이오 갖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기존에도 나온 건 있었는데 뭐 외국 합작사 연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유일한 거는 임상시험 이상 거쳐왔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데 탄력도가 좀 떨어진 거 봐서는 우리가 뭐 지금 제약주 오르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각이 이제 많이 좀 다운됐어요. 다운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엔더믹 이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로 가고 신약 개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 당뇨 치료제가 나왔다, SK 뭐가 나왔다, 케미칼. 예,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니까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니까 업종 자체의 상승,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좀 다른 주종목들이 쉬면서 이것에 대체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한 섹터 내에서도 좋은 좀 굵직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면 그 전체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오늘장에서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CMO 계약 체결 소식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뇨병 복합제 위탁 생산 체결 요 소식이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도 좀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뭐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같은 쪽은 틈새죠. 틈새. 네, 틈새로 보는데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지금 산업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벌써 일라일릴리가 도마네맙 이쪽을 두만해봐. 네, 잘하시네요. 발음이. 네. 좋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죠. 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성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와 함께 그러면
내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과 함께 국내에서도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비만 관련된 쪽입니다. 비만이 제일 핫했죠. 네, 앵커님은 전혀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아니요, 저도 네. 살 빼야 합니다. 예, 넘어가시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하나의 대세고 거기서 또 관련된 쪽에서 이제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영향을 준다, 성과가 있다 이런 쪽들도 같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주된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 흐름들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소외돼 있다가 나오는 변화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주축으로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AI 의료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 네. 미국 쪽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존슨앤존슨이 사실 밤사이에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6% 올랐습니다. 사실 근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섹터 영향을 바로미터로 미칠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제약바이오주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좋다, 헬스케어 이렇게 연관을 잘 못 시키겠거든요. 워낙에 좀 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반도체하고 좀 다르죠. 그쵸. 예, 반도체 2차 전지는 바로 영향을 받는데 네네. 제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존슨앤존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뭔가 이 열풍이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조금이나마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다 좋은데 우리는 조금 더 함축해서 종목을 골라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임고모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쪽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도 최근에 좋았죠. 한미약품은 뭐 이거는 진짜 제약주의 삼성전자라 그럴까요? 아, 좀 심했나요? 네. 하여튼 그 정도의 그 기술력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은 회사. 이 회사가 가끔 휘청일 때가 있었는데 항상 마일스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개발을 해서 일상을 지내놓고 이상부터 해외로 넘겨버렸다. 네. 넘기면서 그러니까 마일스톤, 그러니까 로열티 받기 전에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는데 이것을 이제 이상 거치고 거의 끝무렵 가서 기술을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 없다라는 거죠. 경제성이 없다기보다는 가능성이 없다. 아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니까 그 기술의 그 개발에 대한 게 거의 무효화되는 뭐 그런 영상까지 가다 보니까 그거 생길 때마다 이 회사가 휘청거려서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나 신약이 나왔는데 롬베돈이라는 신약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항암 투여할 때 나타나는 그 면역력 감소 이거를 막아주는 약인데 그 중요하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그 외국 회사에 넘기는데 10년간 로열티를 한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마일스톤이 같이 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하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최근에 그 A상, B상까지 임상 완료된 신약에 대한 마일스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어요. 내용은 일회성 비용이 좀 껴있다고 얘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올해 온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매출은 한 10% 정도,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에서 2천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겸비돼 있고 여러 가지 신약 한 번씩 터뜨릴 수 있는 신약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본다면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한미약품을 오늘 토픽으로 꼽아주신 가운데 앞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살짝 힌트를 주셨죠. 의료 AI 관련해서 의료가 붙은 그런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멘텀을 기대하시는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뻔하죠. 뷰노입니다. 네. 뷰노. 지금 시장에서는 한 단계 또 고점 나오다가 약간 또 주춤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뷰노 매드라고 하는 시리즈가 11개 있는데 네. 그중에서 뷰노 체스트, 뷰노 렁 이쪽이죠. 렁. 렁. 아, 부위 폐암. 이름 말씀하시는군요. 예, 폐 네. 관련된 쪽에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이쪽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다 보니까 또 계속 더 AI 쪽으로 이제 진단 기능 나오고 있는데 네. 주목할 게 딥브레인 같습니다. 예,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뇌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 진단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이런 AI 진단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쪽 그리고 폐 이런 관련된 쪽에서 심정지 예측 관련된 쪽에서는 FDA 혁신기기 의료 쪽으로 지금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내년에 또 통과가 되고 거기다가 또 일본 쪽에서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변동성이 무지 큽니다. 주가의 변동성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눌림목 들어왔었을 때 네. 대응했다가 또 강하게 가게 되면 또 비중 줄이고 하는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간 의료 쪽,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은 AI 인공지능 붙어 있는 종목들도 살짝 움직임이 있고 의료기기 쪽, 바이오시밀러, 표적하마, 치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도 코로나 환자의 급증 소식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양시장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각 섹터 이번에는 의료기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AI가부터 의료기기도 그렇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실 장비 얘기할 때 반도체 장비주, 2차 전지 장비주 하는데 미용 의료기기, 의료 장비 관련해서도 계속된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섹터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엇갈린 의견, 이럴 때가 재밌죠. 의료기기 섹터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간 게 4인방이 있어요. 네. 루닛, 뷰노, 딥노이드, 네. JLK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있어요. 분명히 있고 향후에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각되고 아무래도 이쪽이 암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에 관련해 갖고 아무래도 딥러닝을 하면서 의료 AI의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AI 분야가 기존의 로봇이나 딥러닝, 대화 이런 걸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빠른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예측력 이런 것들이 겸비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된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쪽에 2차 전지의 몇 개 종목의 급등, 그다음에 의료 AI 몇 종목의 급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측면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김은수 대표님은 앞서서도 뷰노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의료기기 쪽을 우리가 네. 좀 고평가돼 있다 혹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께 반박을 좀 해주시죠. 많이 놀랐죠 단기적으로.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확대. 네, 확대라 하면 이렇게 일부 종목에 펼쳐졌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오. 넓어지기 시작하는 게 가장 특이한 현상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왔던 게 JW 중요제약이죠. 네. 이 회사가 수액 회사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AI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개 정도 대상이 되는 신약 물질 개발하고 2개를 라이센싱 아웃하다 보니까 야나두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야나두.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작으로 AI를 통해서 신약 물질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부각받으면서 움직이는 현상. 신테카 바이오 또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또 보로노이까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특징이 AI를 통해서 신약 물질을 찾아서 개발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면서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 AI 의료기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이어지는 AI로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관련된 기존 주도주들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점점 더 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앞으로 이쪽을 바라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올해도 계속 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성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겨냥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앞서서 뷰노 말씀해 주셨는데 좀 확산이 된다는 의미에서 의료기기 쪽 탑픽 하나 더 골라주시죠. 근데 지금은 그쪽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잘 나올 1분기 잘 나왔고 2분기도 잘 나올 만한 관련된 쪽의 종목 하나가 메타바이오메드 같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네. 이 종목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치과재료 기기부터 생분해성, 봉합 원사. 그러니까
이빨 치료, 그러니까 치아 치료 받을 저절로 때. 녹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저절로 녹는 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뭐 예전처럼 뭐 실밥 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벌써 1분기에 상당히 높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2분기에도 그대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만 보면서 일단 대응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낮춰졌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터주를 아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컨텐츠 관련된 것도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 좀 급락세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컨텐츠도 그렇고 엔터주 못 움직였거든요. 특히 엔터주는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엔터 관련한 컨텐츠 관련한 업종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엔터주도 엔터주 나름 그리고 컨텐츠도 컨텐츠주 나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엔터에 국한해서 보자면 주가가 좀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횡보하고 있죠. 우리 엔터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음원 쪽에 얘기를 많이 많이 얘기하죠. 해요. 왜냐면 네. 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제외하고 다른 쪽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CJ CGV를 한번 봐봤어요. 많이 오늘 오르고 많이 있어요. 올랐어요. 이 회사가 거의 실적이 거의 뭐 바닥권에서 헤매다가 2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지금 오늘 주가에 바로 반영을 받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운 쪽으로 주도주가 밀리다 보니까 뭐 없는 종목 없나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역전됐어.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어. 그러게요. 한번 관심 있어봐. 그 오늘 달려드는 거예요. 네. 거래가 엄청 늘렸죠. 많이 올라갔다 당연히 차익 매물 장중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에서 이런 현상은 며칠 지속돼요. 내일도 오르다 빠지고 오르다 빠지고 이게 양봉이 생기지 음봉이 생기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면서 갈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거기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 매물대까지 그렇게 큰 매물이 없어요. 한 15,000원대까지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 상승인데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는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2배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올해 연말 실적은 거의 한 200억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올 것 같다는데 최근에 영향이 티켓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티켓 가격은 어떤 룰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만 해도 거의 한 7,000원, 8,000원대였는데 지금 안 보셨죠? 네. 지금 한 15,000원이 평균 가격대예요. 한 1인당. 거기다가 뭐 4X니 스크린 X니 해서 점점 2, 3만 원대죠. 예, 지금 커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또 그 젊은 층은 기왕 하나 볼 거 넷플릭스에서 안 보고 영화관에서 볼 거면 좋은 자리에서 멋있는 음향으로 큰 스크린을 보겠다. 이러니까 가격을 갖다 염두 안 두고 막 한단 말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CJ 올리브 네트워크나 파워캐스트의 방송 광고부를 편집하면서 거기에 실적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가 현재 바닥권에서 터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사서 단기적으로 놔둬도 충분히 수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엔터주 중에서도 사실 컨텐츠 관련해서 CJ CGV가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흑자 얘기, 정말 그동안 안 좋았던 얘기들만 나오더라 이렇게 실적으로 뭔가 보여주니까 주가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고문님께서는 CJ CGV 등의 그 영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엔터주 하면은 또 음원 빠질 수 없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2K를 공개하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그 후로 고점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거의 그렇죠. 지금 H2K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네. 못 봤습니다. 예. 근데 남자 원래 제가 슈퍼스타 K 이런 거를 잘 안 봐요. 나만 한 사람 없다. 저는 노래는 뭐 그 정도로는 못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이제 지금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H2K 뭐 시청률이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도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나오는 팬덤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고 봤었을 때는 보통 이제 초기 반응보다 지나가고 한 3회, 4회 정도 나오면서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지 않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탑픽은 JY 펜터를 꼽으십니까?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JY 펜터 엔터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2%대 조정 보이지만 그동안에 또 고점에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쭉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내부자들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